김교수들의 시시콜콜. 안녕하세요. 자칭 온라인 수업계의 숨은 고수 홍김, 김양숙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자칭, 타칭 다 필요 없고, 또 뭐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그냥 수업계의 명인 저 광인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광인 아니고 광김 김유정입니다. 아, 근데 오늘 사연이 앞에 없네요. 사연 읽는 담당자가 있었거든요. 저희 음. 집에서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분. 근데 연기가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냥 잘렸어요. 그래서 네. 그냥 다 벌써?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갖고 2번 읽었어요, 2번. 근데 음.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과감하게 잘랐고, 그 사연 잘 이렇게 살려가지고 읽어주는 그런 분이, 담당자분이 한 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사연 담당자로 혹시 활동하시거나 자기 존재감 뿜뿜하고 계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좀 연락 주세요. 저희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 사연 담당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김,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뭐 줌으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냥 하는 요런 거는 우선 제가 알바로 마케팅을 지난번에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벌써 5년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작년에 대학원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을 한번 가르쳐 봤어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이제 온라인 음. 수업 고수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쵸. 일단,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가을 학기에 대학원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수업이 그 시작이었으니까 횟수로 이제 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17년 가을에 대학원 수업 그 이후에 이제 여름 학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학부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나씩은 꼭 했고, 지난 여름에는 2개도 했어요. 그래서 좀 벌이가 조금 짭짤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수업 하나도 온라인 수업으로 아예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봄학기마다 선택 과목으로 2020년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다 바꿔야 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2022년 봄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원래 온라인 수업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급하게 이제 다 인펄슨을 온라인으로 바꿔서 이제 만든 그거까지 다 합치면 총 5개 과목 정도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다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이제 3개 과목은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가르치던 것을 이제 여름 학기용 온라인 수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름 학기 온라인 수업 제 로망입니다. 제가 그렇죠.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좀 장단점이, 우리가 뭐 얘기하겠지만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셋업할 때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간다. 그리고 수업에 따라 맞습니다. 다르겠지만 디스커션, 어사이먼트 이게 너무 그레이딩에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번 만들어두면 아주 계속 쓸 수가 있어서 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온라인 수업의 그 가장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도 처음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 석사과정 온라인 수업 만들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가 2017년 가을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준비하려고 사실은 2017년 여름, 그러니까 제가 여기 타우슨으로 옮긴 지 2년 차 이제 끝나고 그때 여름에 한국을 가지 않아서 4주 동안인가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주는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준대요. 참여를 하면 워크숍에. 그래서 우와. 그래서 저는 돈도 주네? 뭐 그리고 우와. 어차피 이제 가을 학기에 그 이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 음. 뭐 겸사겸사 한번 참가해 보자 싶어서 그해 여름에 열심히 워크숍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 일주일에 4번인가 오전에 3시간 정도 뭐 그렇게 음. 수업을 듣고 그날 이제 숙제를 줘요. 그러면은 이제 숙제를 하고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500불이었나? 뭐 잘 오, 많죠. 아니, 근데 세금 떼면 사실 그냥 남는 것도 어, 없는 거거든요. 어. 하지만 그때는 여름 학기도 가르치지 않는 상황이었고, 뭐 그래서 이제 한 푼이라도 더 벌자, 뭐 이런 약간의 그 욕심도 있었는데, 이렇게 뭐 그 워크숍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내가 왜 했을까? 왜냐면 숙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매주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숙제도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가 막 너무 쌓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막 욕을 하면서 막 했어요.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나. 뭐 그래서 힘들게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모든 온라인 수업에서는 다 쓸 수 있는 저만의 그 마스터 템플릿이 딱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때 만든 그 마스터 템플릿을 이제 계속 카피해가지고 제 수업마다 과목이 바뀌면은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어사이먼트라든지 그런 것만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이제 다시 또 셋업을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그 힘들었던 여름이 왜냐면 남들은 이제 막 놀고 그랬을 한 달인데 그 한 달 이후에 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스터 템플릿을 이제 또 이제 진짜 수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강의 녹음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만큼 고생한 보람을 지금까지도 아주 두고두고 만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도 알바 뛰고, 자꾸 알바 뛰고 있는 마케팅 수업 온라인을 처음 맡았을 때, 먼저 그 온라인 수업을 패스해야 돼요. 그 한 음, 과목처럼. 그래서 음, 저희 가르치는 온라인 인스트럭터들이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음, 가르치는 센터에서 아예 온라인으로 디스커션 퀘스천도 위크별로 해서 똑같이 주고, 음, 그 숙제도 똑같이 내야 되고, 그래서 음. 디스커션도 하고 숙제도 내서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A 이상이 돼야지 온라인 수업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나름 그 리뷰 프로세스를 미리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학생들 가르칠 때 뭐 5개 이상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수업 시간에 하고 예를 들면 팔러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사이먼트로 그거를 리뷰해 갖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꼭꼭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저희가 미리 숙제로 해서 그 음, 다음에는 기억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가르칠 때도 저희 다 트레이닝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 음. 이제 제 얘기 잠깐 하면 알바 뛰고 있는 마케팅 수업을 네. 온라인으로 어, 네, 온라인 처음 맡았을 때 진짜 말 그대로 꿀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수업 그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 아까 홍김처럼 조금 힘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고 나니까 완전 꿀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학교 방침상 너무 좋은데 음, 온라인 수업을 제 맘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렉처도 그렇고 음, 파워포인트도 있는 걸 써야 돼요. 그리고 디스커션 질문, 숙제, 테스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음, 그거대로 그냥 그리고 제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음, 센터에서 음, 온라인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계속 올려줘요. 그 주마다. 음. 그러니까 미리 다 올려주고 있죠. 저는 말 그대로 저희 이제 학과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렉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레이딩만 좀 하면 되고 그 아이들 디스커션에 대신 이제 커멘트를 좀 달아주는 거. 왜냐면 그 숫자도 세더라고요. 그 온라인 센터에서. 너는 학생들하고 너무 인터랙션이 적다. 조금 더 애들이 디스커션 뭘 올리면, 트레이드가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커멘트를 좀 많이 줘서 디스커션을 많이 encourage 해라. 뭐 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뭐 아무튼 그건 좀 어려웠지만 사실 꿀이었거든요. 근데 네. 3년 전부터인가 매주 라이브 렉처를 리ኳ이어드로 1시간씩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버추얼 오피스 아워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시간 타임 컨수밍도 있고 이제 1시간씩 아이들 만나야 되니까 그건 좀 힘들어졌죠. 라이브 렉처를 해야 하는 그 싱크로너스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힘들긴 해요.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2020년 봄학기였으니까 2019년 겨울 때 이제 막 코비드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퍼지면서 다 락다운되고 수업이 또 갑자기 이제 온라인으로 마지막에 아마 기말을 막 온라인으로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다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돌려지고 학교 측에서는 그 2020년 이제 봄학기에는 원래 인펄슨으로 이미 스케줄 되어 있는 수업들은 싱크로너스를 하기를 권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말이 권장이지. 뭐 일단 그렇게 해 이런 의미잖아요. 뭐 소위 뭐 까라면 까라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수업을 싱크로너스로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와 애들이 비디오를 다 꺼놓으니까 그냥 까만 화면들 앞에서 저 혼자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음, 정신적으로 이게 멘탈이 막 흔들리면서 가뜩이나 안 되는 영어가 더 안 돼요. 음,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나도 이제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얘들아, 몇 주가 지났는데 나 적응이 안 된다. 특히 이 까만 화면들 앞에서 렉처를 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다.
나 진짜 여기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음, 혹시라도 괜찮으면 비디오를 좀 켜줄래? 그래서 얼굴을 좀 보여주면 너무 음. 고마울 것 같다. 니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난 좀 보고 싶다. 어,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되게 죽은 뭐 시인의 사회.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왜 막 감동 막 엄청 막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막 백그라운드 BGM이 쫙 깔리는 듯한 그래, 그런 게 막 제 머릿속에 막 그래. 음, 지나가면서 막 까만 화면들이 하나씩 탁탁 그래. 켜지는데 와, 와 그때 진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아이고. 울었어요. 애들 앞에서. 아니, 애들이 얼굴 좀 보여줬다. 그렇게 팍팍 울어.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좀 울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섹션 수업은 그 이후로 애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항상 비디오를 켜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제 그 바로 다음 섹션 똑같은 수업이었어요. PR 캠페인 수업이었는데 이제 주니어 시니어들이 다 듣는 수업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섹션에서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막 음, 또 이제 감동에 이게 또 장면이 막 펼쳐지겠지.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딱 얘기를 했더니 웬일 딱 땡랑 두 명이 땡땡 키고 끝. 완전 감동 다 파괴.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영혼 어, 하나도 없이 그냥 수업 어, 하고서 그냥 그러고 이제 끝났던 그런 기억이 어. 있어요. 아니, 그럼 홍김 학교는 그 비디오를 못 키지 않게 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 폴리시예요? 법적이라기보다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디오를 키라고 강요를 할 수 없다라고 어, 그렇게 적힌 그걸 봤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강의 계획서 실러버스에 음, 비디오 policy 해가지고 음, 강요는 할 수는 없지만 encourage, 그러니까 권장을 음, 하는 그런 음, 문구를 넣는다거나 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수들마다 강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이 좀 안 되는 게, 그, 오프라인에서는 자기 얼굴 가리고 수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다 그쵸? 법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오프라인에서는 인펄슨 때 얼굴을 당연히 보이고 수업을 하는 건데, 왜 온라인에 갔을 때는 그걸 옵셔널로 만들어서 봐도 되고, 안 보여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수업을 듣는 그 공간이 이제 많이 제약을 받잖아요. 이렇게 수업 음,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프라이빗한 음, 공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음, 또 룸 쉐어링 하는 뭐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음, 있다. 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을 찾다 보니 그게 퍼블릭 스페이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거를 강요를 못 음, 한다고 그렇게 살짝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음. 해요. 어쨌든 아니, 저희는 못 한다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희 같은 저 뉴욕에 있을 때 또 그때 이제 팬데믹 때 싱크로너스로 수업을 할 때 이제 줌으로 할 때는 뭐 저희에게 옵션이 주어졌어요. 저희가 뭐 원하면 애들 꼭 쳐라. 그런데 사실 좀 아까 뭐 룸쉐어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백그라운드로 줌 하는 거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면 그쵸. 다 뒤에가 초기에는 없었죠. 보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줌이 그걸 보고 그래 백그라운드를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됐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도 리콰이드로 만들진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숨은 고수, 그냥 고수. 얘들아, 니네가 넌지를 어떻게 하냐? 니네 엄마 아빠가 여기 앉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얼굴을 보여라. 니 도그나 니 캣이 거기 앉아 있으면 뭐 할 때마다 누르거나 그러면 넌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보여줘. 다 보여줘. 얼굴 보여줘. 내가 부르면 얼굴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하다가 뭔가 일이 있거나 뭐 화장실 잠깐 가야 된다 그러면은 끄거나 뭐 이렇게 나는 대출은 안 돼. 그러니까 대리출서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대출이라고 해서 갑자기 돈 빌리는 거 생각이 나. 대리출서? 네. 응. 네. 근데 제 아는 또 동생 그 대학은 그 학교 팔러시상 애들이 다 수업에 비디오를 키도록 이렇게 리콰이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좋네요, 그래가지고 그건. 그래서 뭐든지 그 대신 이제 못 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애들은 또 옵션을 그 말해가지고 미리 그 음, 조율은 할 수 있대. 아무튼 못하는 걸로 그 팬데믹 동안에도 그렇게 애들이 다 키도록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웨어하는 거죠. 미리 자 이거는 수업이니까 프라이빗한 공간이 없더라도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수업에 참여해라 이런 거죠. 어차피 이거는 그냥 보충학습이 아닌 거라 완전 수업이니까 음, 저는 그것도 맥센스한 것 같아요. 음. 뭐 지금 하나 또 생각이 났는데, 이거는 초창기 때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은퇴한 저희 과에 엄청
너무너무 좋은 할머니 렉처러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얘기를 말도 되게 재밌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업 시간에 이제 그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대부분 다 비디오를 킨대요. 그 대신 이제 뮤트를 해놓잖아요. 근데 비디오를 뭐 무조건 키는 거 아니까 잠깐 끌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한 번은 이제 걔는 소리도 다 죽여놨던 거예요. 그 볼륨 잘 안 들리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못 듣는 거죠. 근데 비디오는 켜져 있고 뮤트는 돼 있지만 근데 뭘 하고 있었냐면 자기 이제 남자애가 아마 학생이었나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여자친구랑 저녁을 먹으면서 막 와인을 막 이렇게 따르고 있었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완전 비디오로 다 그게 생방송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막 교수 그 할머니가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부르면서 비디오를 끄라고. 근데 그게 걔네가 아예 소리까지 다 죽여놔갖고 안 들린 거야. 그럼 그게 완전히 다 보여져가지고 굉장히 난감했었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부적절한 하더라고요. 장면,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죠? 다행히 그건 아니었죠. 다행히 다행히 그건 아니었죠.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이틀 전에도 저도 다른 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옛날 줌 수업했던 얘기들 하다가, 엊그제, 진짜 엊그제 얘기하셨는데, 학생 하나가 뮤트를 한다는 걸 안 하고 뭘 주문하더래요. 뭐, 어니언 뭐 넣어가지고, 무슨 뭐 버거인지 뭐 주문하더래요. 그게 수업 시간에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크게 울린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나도 시켜줘. 나도. 자, 그러면 네.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하여튼 그래서 싱크로너스를 하면 그런 점이 되게 힘든데 까만 화면을 보면서 그냥 렉처를 하는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수업 분위기 자체, 면학 분위기 자체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고군분투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 같이 여기 살고 있는 한 교수님은 물어보니까 폴 펑션이 있잖아요. 그 투표하고 뭐 이렇게 계속 뭘 이렇게 물어보는 줌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최대한 인터랙션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텐션을 하게끔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어쨌든 보트를 하거나 폴을 하면 몇 명이 참여했다 그게 딱 뜨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다 그게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 숫자에. 근데 만약에 두세 명이 안 한다. 이제 그러면은 누가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수업에 참여하라고 딴짓하지 말고 그렇게 인커리지를 하는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까 말했듯이 출석을 부를 때는 꼭 너의 얼굴을 보여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자유를 주죠. 뭐 시작하면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보여줄 일이 많은데 이 인터넷 밴드위스 때문에 만약 애들이 다 TV를 이렇게 스크린을 켜놓으면 사실 래깅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꺼라. 그리고 이제 비디오도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대신 애들한테 얘기하죠. 내가 이거 하다가 랜덤으로 특히 비디오를 끈 애들 위주로 내가 질문을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바로 했을 때 1 미시시피, 2 미시시피만의 대답을 안 한다. 이거는 네가 거기 없다고 간주하고 어텐던스 점수에서 깎을 거다. 랜덤이다. 그리고는 따라서 마이클 이랬는데 대꾸 안 해? 어허 이러면은 바로 막 저쪽에서 막 목소리부터 I'm here 이러면서 서둘러 뛰어오면서 막 비디오를 키는 그 액션이 이렇게 보여지죠. 재밌네요. 네. 그것도 방법이다. 랜덤 책이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많이 해요. 특히 비디오를 켜놓으면 애들이 거기 있다는 건 아니까 좀 그런데 끈 애들 위주로. 라이브 렉처 이외에 다른 수업 사이트 준비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크로든 에이싱크로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온라인 수업은 사실 처음 준비할 때 제대로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신만의 그 수업 템플레이트, 마스터 템플레이트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 계속 카피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개꿀이에요. 그래서 강의도 녹음을 해야 하는 거라면 이제 강의 렉처 비디오를 만들 때 그것도 처음에만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때는 좀 시간이 많이 들기는 해요.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거 스크립트 다 쓰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티디어스하고 좀 이렇게 지리하면서도 굉장히 좀 뭔가 노력을 많이 요구하는 작업이긴 하지만 다시 뭔가 새로 나중에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그 녹음해 놓은 강의를 계속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광김은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시는지. 저는 무조건 다음에 어떻게 편하게 갈 것인가.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왜냐면 인스트럭션도 아주 스페시픽하게 만들어 놓고 어사이먼도 스페시픽하게 해놓으면 다음이 편해요. 그걸 맞아. 러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해야지 하게 되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쵸? 그래서 정말 항상 저의 가장 중점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다음에 편하게 갈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이거 학생들이 아니라. 걔네들은 누구? 그러면 광김도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고 렉처 이제 비디오를 만들 때 스크립트 쓰고 그거를 파워포인트 그 슬라이드쇼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주로 해놓고 그걸 그냥 플레이하면서 녹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 음, 얼굴은 나오는 게 싫어요, 저는. 제가 몇 번 이제 얼굴까지 나오는 그런 샘플을 봤는데 거슬리더라고요. 음, 그 교수가 계속 거기 파워포인트 화면처럼 그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떠 있는 게 되게 거슬리고, 그리고 제가 뭐 제 얼굴을 보여주는 게 그다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슬라이드쇼 플레이를 하면서 아예 녹화를 떠버리니까 그냥 음, 플레이만 해놓고 그때그때 화면 잘 전환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음. 이렇게 광김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파워포인트 녹음해서 뭐 렉처 비디오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저도 슬라이드 하나마다, 저는 이제 전체를 다 하면 제가 말실수도 많고 좀 복잡해지고 해가지고, 저는 슬라이드 하나마다 이렇게 보이스를 따로따로 녹음해가지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아, 넘기면 그걸 클릭하고, 이렇게 좀 아, 복잡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건 전체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약간 자르거나 뭐 이렇게 될 때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죠. 제 중점은 어떻게든 다음번에 편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아, 전체적으로 만들었다 그랬다가 고쳐야 되면 그건 정말 총체적 난국이잖아. 그러네요. 아, 저보다 이렇게 한 수 아, 위, 그러니까 저보다 한 치를 더 앞을 내다보는. 전 한 치가 아니고 한 3치, 3치 정도 세치, 앞으로 가기 세치. 때문에, 삼치 네. 아니고 세치. 삼치는 세치, 죄송합니다. 친구. 1치, 네. 2치, 3치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하나 다 녹음을 해가지고 하는 편이긴 한데, 중간에 그것만 플레이하고 있으면 솔직히 제가 막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떨 땐 심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틀어놓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내가 틀어놓은 거를 가끔 인조이 하면서 팟캐스트 듣듯이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나 여기 너무 떠들고 싶은 거야. 심심해. 그러면 포즈하고, 자, 조금 내가 더 설명할게. 이러면서. 아, 그것도 또 방법이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싱크로너스거든요. 라이브 렉처니까. 근데 이제 음, 라이브 렉처여도 애들은 이제 내가 오디오를 틀어서 이제 녹음한 거지, 얘들아, 내가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시간 매니지먼트가 안 돼서 보이스 오버로 레코딩을 했다. 그래서 이걸 틀 텐데 음, 나는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음. 중간중간에 난 여기 있다 이러면서 한마디씩 더 곁들이죠. 심심해서. 아,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